사람은 산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 이 고독감에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이 두 가지 연구를 주목해야 해요.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종단 연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85년 전에 시작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엄청난 연구 결과의 연구 책임자가 연구 결과를 단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인생 성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즉 사람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의 행실을 다룬 오른도에 5 인간관계를 명시했는지, 왜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10계명에 신과의 관계 외에 부자지간과 이웃간의 관계에 대한 법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잘 연결되어 있음이 행복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연구는 굿워크 프로젝트라는 연구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 교수님,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합동 연구입니다. 각자 한 분 한 분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인데 합동으로, 협력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이 연구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3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가요?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아니면 동료와 공동체에 협력하고 기여하는 사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나를 배려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겠죠.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살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일과 사생활의 조화가 있다는 건데, 실은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요, 젊었을 때 일만 열심히 하면은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일했어도 은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고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일과 사생활의 조화를 갖춘다는 것은 결국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라, 가족과 잘 연결하라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한두 명의 멘토가 있다는 겁니다. 일과 사생활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이미 실천한 사람들을 내가 알고 모델로 삼는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똑같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델이고 멘토인 것입니다. 멘토는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역사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나 혼자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말을 너무나 새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생 스승. 자, 이 3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것은 공동체와 연결을 뜻하죠. 일과 사생활의 조화는 가족과의 연결을 뜻합니다. 멘토는 관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 행복하고 싶다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왜냐면은 싸울 때 두리번 거리면 얻어맞아요. 도망갈 때 한눈 팔면은 내가 쉽게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가 편안함을 만났을 때 시야가 확 넓어져요.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장 훌륭한 발견, 뉴턴의 법칙 또는 유레카 그 순간, 이 두 순간이 바로 언제 벌어졌죠? 사과나무 밑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그리고 목욕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목욕할 때도 가장 편안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 시야가 확 넓어지고 튀어져서 평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고민거리,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강하면은 계속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요. 언제까지냐? 결국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서 깨지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부시할 때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스트레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아마 좀비처럼 온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부셔도 깨부셔도 또 달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물리치려면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인함의 강자는 당연히 강할 강자지만 인자는 질기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부드럽다는 것은 유연함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고무공처럼 순간적으로 찌그러들더라도 금방 본래 둥근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힘을 반복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것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 돼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은 유아기 때부터 부모가 자녀의 회복 탄력성의 기초를 다져줘야 됩니다. 안전한 보금자리, 충분한 보살핌, 양육이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아기들이 불안감과 불신감에 매우 취약해지고 그래서 깨지기가 쉬워요. 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은 추가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지지와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린 아기들 두 손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한 번 잡아준다고 벌떡 일어서 걷나요? 근데 푸석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 합니까? 이거 제대로 하나 못해?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 대신 다시 잡아주고 지지해 줍니다. 서너 번이 아니잖아요. 10번, 20번 지지해 주잖아요. 아기가 스스로 설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 번도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초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는 커가면서 너무나 인색하고 야박해지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동이 미성숙할 때 너무 쉽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아니,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인 것인데 이것은 아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지해주고 지도해주듯이 아동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똑같이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지해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보금자리, 보살핌, 양육, 지지, 지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부모가 고맙고 세상이 고맙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역량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답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현대판으로 각색하자면 스트레스에 치여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리려면은 정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들락날락하고 있다 없다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 한 곳에 정신이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별난 것, 이상한 것, 부정적인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집중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것은 나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것을 주목하게끔 시스템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를 가장 악용하는 것이 뉴스예요. 뉴스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집중하고 보고 시청률 올라가고 광고비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지내면 우울증 환자됩니다. 둘째, 쾌락을 주는 것에다가 정신을 집중을 해요. 그게 바로 게임, SNS, 홈쇼핑, 수다. 정신을 그런 데다가 쏟을 때는 그 순간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편할 수가 있지만 이게 다 소비적인 활동이잖아요. 그 소비적인 활동을 할 때는 아주 비싼 값을 치릅니다. 정신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다가 집중하고 권력에다 집중하고 명예에다 집중하는 거. 이것은 생산적이지만 정신이 썩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1억 생기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10억 생기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정신을 집중하면은 삶이 매우 고달파집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디다가 정신을 집중해야 하냐면 소중한 것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소중하다는 의미는 귀중하다는 말, 높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높은 가치라는 의미를 담은 우리 한국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맙다. 우리가 이 고마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고마운 거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것을 준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내가 하찮은 존재이길래 아무도 나한테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베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슬프고 화나고 자존심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고마움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래요.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모든 것이 다 고맙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존재가 나한테 좋은 것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게 바로 내가 타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게 행복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택이 있어요. 고독을 볼 것인가, 고마움을 볼 것인가. 세상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신 차린 상태가 될 수 있고 정신 나간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맙게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더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고마움의 역사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 삶의 패턴과 환경과 스타일은 완전히 현대인데 신체는 여전히 원시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시인들은 평소에 편안하게 지내다가 아주 가끔 맹수를 만나면 내가 싸워서 제 앞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재빠르게 도망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몸을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온몸이 각성돼야 하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원시인 시대에는 이 순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이 위기의 순간이 한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현대판 호랑이는 매일 나타나고 24시간 내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게 불행감이에요. 한국의 발전은 되게 유례 없는 최고의 성공 사례잖아요. 이 성공 사례 그냥 벌어진 거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치루어낸 결과물이에요.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더 나가서 탈가족화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세계 어디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최악의 수준인 것입니다. 실은요,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 이 고독감에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고독부라는 정부 부처마저 신설해서 시민들이 단절해서 오는 고독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절감이라는 것은 자살률 만 높이지를 않아요. 단절돼서 살아오면은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만 잔뜩 가져다 줬다고 믿게 된다면 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자녀 낳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출산율의 원흉이 바로 이 단절감이라고 저는 여겨요. 그리고 이 단절감은 불행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타인과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빈곤하게 되고 그 빈곤함을 달래려고 술과 연결하고 게임과 연결하고 명품과 연결하고 이제는 마약과 연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연결을 실수하는 겁니다. 제대로 연결을 실천해야만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자살률도 줄이고 저출산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해결책이 바로 연결 실천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해요. 그러나 건강은 몸 건강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정신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방법이겠죠.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큰 저장 탱크거든요. 살아오면서 온갖 좋은 것, 나쁜 것 다 마음속에 기억되고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 하나씩 내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좋은 마음 먹기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트라우마가 많고 힘들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부로 좋은 경험,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마음에 저장되는 순간 나의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 먹기. 두 번째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하면은 이 마음 안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관계와 연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쏠리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험악하고 고달파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의 시선을 좋은 곳으로, 소중한 곳으로 옮겨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 자, 여기서 시선이라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것이니까 고마움을 만난다는 것은 타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 그 타 존재가 높은 가치라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니까 역시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은 뭔가 풍요롭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해지고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가 건강해야만 진정으로 내가 건강해진다. 관계를 돌보는 것은 나의 건강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